자, 수학적 기량법. 자, 교양 넘어가지고 옛날에 했던 수학적 기량법 외에 증명들을 한번 정리하는 거. 자, 전체적으로 12가지. 자, 크게 끝내지 말고 논리를 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 여태까지 배웠던 증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때는 크게 세 가지 증명법을 공부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하면 직접 증명법인데, 뭐 사실 직접 증명이라는 것은 간접 증명법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T면 Q라는 다음과 같이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오케이? 이런 명제를 증명하거나 아니면 중학교 때 기하 증명하는 어떤 모든 거의 대부분의 증명은 다 직접 증명법이었고요. 그때 P라는 가정을 인정을 하고 Q라는 결론을 놓쳐야 되는 거지. 아니면 어떤 그냥 단순한 명제가 하나 있다고 얘기하면 그 명제가 수학적 사실이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리등, 공리라는 것은 증명 없이 받아들이는 어떤 수학적 명제입니다. 그런 것들에 모순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결론 놓쳐야 되는 것은 직접 증명법. 알겠습니까? 모든 수학적 식을 다 동원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하고 비슷하게 비슷하게 아니라 이거에 대비되는 증명법은 뭐냐면 간접 증명법인데, 고등학교 때 배우는 간접 증명법은 뭐냐라고 하면 귀류법이라는 게 존재해요. 말 그대로 얘는 돌아갈 귀자를 쓰니까 돌아가서 사실 증명이 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는 결론을 부정해가지고, 자, 가정이나 수학적 사실의 모순됨을 밝혀가지고 하는 증명인데, 생각보다 귀류법의 위력은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커. 그 다음에 생각보다 고등학교 때 다룰 때는 귀류법이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직접 증명법보다 훨씬 더 심플한 형태의 증명형들이 이루어집니다. 알겠습니까? 왜? 모순만 밝히면 끝이니까. 알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1학년 때까지 공부한 거고, 세 번째 드디어 이제 뭐냐고 하면 다른 종류의 증명인데 그게 뭐냐면 수학적 기납법인 거지.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증명으로 고등학교 증명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요. 알겠습니까? 네. 그럴 때, 요 증명들을 고등학교 때 배웠던 증명들도 크게 뭐냐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위에 있는 증명들은 우리가 흔히 연합법이라고 하고, 자, 밑에 있는 것은 귀납법. 그 다음에 너무 빨리 선생님이 정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연역이라 하면 어떤 거냐라고 하면 일반적인 수학적 사실에서 어떤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여기 어디야? 그래, 거기 아니야. 편한데 찾지 말라고요. 자, 구체적인 수학적 사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작업들이 그거고요.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라고 얘기하면 개별적인 어떤 수학적 사실들을 가지고 일반화하는 작업들을 흔히 우리가 기납법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논리를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두 개가 조금 정반대의 느낌이란 말이야. 그리고 굳이 이걸 여기 얘기해 주는 건 뭐냐고 하면 어떤 수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논리적인 틀을 조금씩은 생각해 볼 필요 있어, 이런 얘기가. 알았어? 그러니까 뭐냐고 어딜 갑자기 또박또박 따져본다고 해서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리다, 이런 얘기고,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지금 단원이 어디냐면 여기서 배우는 지금 수열하고, 그 다음에 조금은 경우의 수를 따져볼 때 알겠습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누는 확통에서 이러한 예들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다음 1번. 자, 수학적 기납법을 가는데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것은 그럼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지금까지 우리가 첫째 항이 어쩌고 저쩌고, 둘째 항이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셋째 항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능하면 여기 있는 함수를 가지고 여기 있는 어떤 숫자들이 이런 숫자를 표현할 수 있게끔 적절하게 우리가 조작을 해서 다음과 같이 땡땡땡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항을 끄집어내는 이런 도출 과정이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납적 추론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어차피 이제 4학년이 올라가면 어차피 논리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부딪혀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한 번씩은 정리해. 여튼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갈 때 우리는 이 과정을 흔히 뭐라고 하면 추론한다고 해요. 이 추론은 흔히 얘기하면 직관의 영역이다.
알겠어? 직관을 좀 손쉽게 설명해주면 뭐냐라고 하면 딱 보면 아는 그런 느낌. 소위 이거 같다라는 톤밥.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야. 근데 물론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톤밥과 직관에 의해서 풀 수 있는 것들에 제한을 두기 위해서 문제를 꼬겠지만, 알겠습니까? 오케이? 일단은 그러한 영역에 속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직관이나 추론, 이 이야기는 선생님이 한 게 아니고, 그 흔히 얘기하는 요즘 그 현대 철학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화두. 알겠습니까? 이게 직관이야. 그래서 이걸 평생 연구한 사람도 있어. 오케이? 보고 딱 보면 느낌 오는데 그 느낌을 정말 인정할 만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평생 연구한 사람들도 많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땡땡땡으로 끝났던 이런 부분들을 수학적으로 완결 짓는 증명 방식이 수학적 기납법이죠. 그지? 오케이? 네. 자, 고등학교 때는 단순하게 이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흔히 우리가 증명할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명제 Pn이 성립한다. 자, 이러한 증명을 굉장히 우선시한다. 자, 기납법이라는 건 항상 모든 자연수여야 될 이유는 없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그런 데서 어떤 명제가 성립하는 것들만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있거나 특정 값에서 성립할 때에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이 가능하긴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일단 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 그 조건이 첫 번째 뭐냐라고 하면 n이 1일 때 자, 명제 Pn이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고 두 번째 n equal k일 때 명제라는 말 생략했다. Pn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자, 가정한다는 표현은 눈에 얘기하지만 그게 아무리 이상하게 보이더라도 그 식을 일단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어? 네. 이렇게 해놓고 n equal k 플러스 1일 때 주요한 목적은 뭐냐라고 하면 Pn이 성립함을 보여주는 거. 알겠습니까? 이러한 증명을 우리는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하고, 자, 이러한 논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이건 외워야 돼. 자, 이 논리적인 틀은 반드시 필요한 틀입니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러한 논리들은 그대로 가는데 얘네들을 왜 알고 있어야 되는지 선생님이 자, 구현해서 좀 설명해드리면 자, 이거의 의미 파악들 좀 하자. 첫 번째 1번. 자, 모든 자연수에서 명제 Pn이 성립하는데 또 N이퀄에서 Pn이 성립하고 이게 성립한다는 표현을 조금 줄여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여기서 1을 딱 집어넣어서 P1이 3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n equal k일 때 여기서 집어넣으면 그럼 pk가 참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이거이면 조건에서 우리가 또 이것 자체도 명제지만 명제로 또 이루어지는 조건으로 조건 명제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런 명제들이 이렇게 또 만들어졌을 때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논리적인 구조를 갖는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러한 논리적인 구조를 갖는데 이 구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지금 표현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다 P1이 참이다라고 표현한 첫 번째 값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이 값을 조금 어렵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초기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1이 참이야. 여기에 1이 들어가면 어떻게? 자동 2가 참이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이지? P2가 참입니다. 그럼 P2가 참인데 그럼 P2가 참이 되면 2가 새로운 K값이 돼서 여기다 또 대입을 하면 P3이 참이에요 이런 얘기고 그럼 계속 지금같이 어떻게 하냐면 도돌이표 형태로 구해서 다시 들어가고 구해서 다시 들어가고 알겠습니까? 이런 논리적인 구조를 갖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재밌는 논리적인 구조인 건 맞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모든 자연수나 아니면 주어져 있는 어떤 모든 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면 첫 번째
반드시 이게 논리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야 돼. 그러면 수학적 기하법은 여러분들이 결국에 증명을 하라고 학교에서 얘기할 거거든, 서두령이. 알겠습니까? 이게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그걸 대비해야 되는데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초기값이 안 들어가면 간접적이 돼요. 왜? 논리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알았어? 저게 없으면 이게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여기에 n equal k일 때 PN이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들어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그리고 나서 n equal k 플러스 1일 때 PN이 성립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지, 지금. 그치? 오케이? 그럼 이제 그건 뭐냐고 하면 마치 이게 엔진처럼 도돌이표 돌릴 수 있듯이 하나의 초기값이 완성이 되면 들어가서 계속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도 논리적으로 빠져서는 절대 안 되는 내용인 거지. 이해하자고 얘기지? 그래서 이건 완벽하게 수학적 계산법의 논리로서 암기를 좀 하셔야 된다. 괜찮냐, 여기까지? 좋아. 다음. 자, 몇 가지 사항들을 조금 더 확인합시다. 이제 이거는 이제 실제 증명에 대한 어떤 팁들. 알겠어요? 첫 번째 팁은 어떤 거냐라고 얘기하면, 실제 증명을 하다 보면 부등식에서는 초기 값이 항상 그 n이 1일 때냐, 그건 아닐 수 있지. 알겠습니까? 그건 아닐 수 있어. 그래서 n이 얼마 이상으로 이렇게 제한이 되는 경우, 이거일 때, 그러면 초기 값은 뭘로 잡아야 되냐면 pn에다가 n 대신 m을 집어넣어서 알겠습니까? 네, 이거를 새로운 뭘로 잡아야 되면 초기 값으로 잡는다. 그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가 2 이상이다 그러면 2 집어넣으면 되고 5 이상이다 그러면 5 집어넣으면 됩니다. 항상 1일 필요는 없어요. 이런 얘기. 알겠습니까? 근데 왜 고등학교 수학책은 P1을 강조했느냐? 이런 증명 형태를 선생님이 했잖아. 굉장히 모범답안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자연수에 대한 것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함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되니 여기까지? 자, 다음 세 번째 갑니다. 자,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조금 미리 알아둘 필요 있어. 누구? 시영이도. 어떤 얘기냐고 얘기하면 여기에서 이 두 번째 구조에 해당되는 값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PK하고 이렇게 PK 플러스 N이 K일 때하고 K 플러스 1일 때 이렇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명계들이 등식이거나 부등식이 주어지는 게 일반적이죠, 여러분한테. 알겠습니까? 오케이? 물론 논리가 주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것을 먼저 확인하는데 이렇게 쓰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좀 애매하다. 그럼 부연 설명을 좀 할게. PN으로 주어진 등식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부등식이 보통 주어질 텐데 자, 등식이나 부등식에 뭘 하냐면 자, 첫 번째는 K를 대입해. n equal K. 두 번째는 n equal K 플러스 1. 근데 어차피 n을 K로 바꾸면 되니까 얘는 꼭 대입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n을 K로 바꾼다고 생각하십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약간 필기 좀 해놓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번호? 점수? 자, 이렇게 됩니다. n equal K와 K 플러스 1을 어떻게 하냐면 대입을 해줘요. 자, 이렇게 대입해서 그 식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확인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증명을 하게 되면 지금 수학적 기납법에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이번 기말 때 쉬운 게 나올 수 있고 어려운 게 나올 수 있는데 쉬운 건 어떤 거냐고 하면 대부분의 쉬운 문제는 이거 n equal k 플러스 1 대입해가지고 보면 결론이 먼저 나와요. 결론을 보고 증명을 하면 되기 때문에 별로 그닥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외에 기발한 착상이 들어가는 것들은 그건 어쩔 수 없어. 따로 연습을 할 생각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풀이 과정에 K 플러스 1에 대해서 결론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일단 그 정도로 나오는 것을 조금 우리가 바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거 외에 벗어난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없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대단히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다음에 네 번째 갑니다. 네 번째는 부등식의 증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건 뭐냐라고 하면 어떤 증명이냐라고 하면 A가 C보다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해야 돼요. 그지? 근데 부등식에서 A가 C보다 크다라는 걸 주는 게 아니라 A가 B보다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증명하다 보면 A가 C보다 크다라는 사실이 필요한데 A가 B보다 크다라는 게 나올 때가 있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내가 찾아야 돼. 왜 그러냐면 미리 이걸 대입해보면 C가 뭔지를 알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하고 얘 사이에 뭐가 필요하냐면 대소관계인 이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얘하고 얘의 상태인데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를 하나 더 집어넣어. 오케이? 증명을 완성하는 형태로 마무리해 주셔야 돼요. 부등식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예. 자, 여기까지 정리하자. 증명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선생님이 정리할 걸 정리했어.